다 쓰셨나요? 국회 안 넘어가게요. 네. 조금만 낮추시고요. 조금만 낮추시고요. 장군님 좀 우측으로. 됐어요. 국민 여러분께 다 같이 인사 먼저 드리죠. 인사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국방위원회 소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일 헌법 개정안 부의를 앞두고 정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하시겠습니다. 전국 자유수호 연석회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그리고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자유수호 의사회, 이런 분의 대표들께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국민들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수처법, 선거법 등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모아서 오늘 긴급히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조국 교수의 법무부 장관 임용을 반대해서 전국 6,241명의 교수들이 서명에 참여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을 비롯해서 5개 단체가 오늘 함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의 이동복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15대 국회의원이었던 이동복입니다. 지금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의 공동대표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은 1958년 지금부터 61년 전에 한국일보 국회 출입 기자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는 것으로 정치부 기자 생활을 시작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사보안법 파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국가보안법의 언론 조항을 목적범에서 결과범으로 바꾸는 이 개정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집권당이던 자유당이 지금 서울시 의회 의사당으로서는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법안 개정에 농성해서 반대하던 민주당 의원 76명을 경호권을 발동해서 완력으로 드러내고 이 법안을 3분 동안에 강행 통과시키던 장면을 그 2층 기자석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물론 파문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국은 다음 해인 1960년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와 4.19 사태로 이제 가는 그런 계기가 됐죠. 지금 이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은 지금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돼 있는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그 선거법 개정안과 또 12월 3일 날 상정하게 되는 공수처법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로 후퇴시키는 악법입니다. 이것은 1932년, 33년 그 독일에서 히틀러가 그 라이히스타그 의회 제1당이 돼가지고 그 통과시킨 법이 있습니다. Enabling Act라고 그래가지고 숙권법이라는 법인데 이 법을 가지고 독일에서는 의회의 권한을 행정부가 가져가는
그런 법을 성립시켰고 이걸 가지고 나치 독재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선거법과 지금 공수처법은 바로 그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하는데 우리 지식인 사회에서 이 동참하는 분들이 그동안 서명을 하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단체들이 오늘 연속으로 합동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언론이 이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언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국회에 출입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을 관심을 가지고 좀 들어보시고 언론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 모임은 지난 조국 사태 때 변호사 1036명의 시국 선언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다시 우리 한변을 비롯한 6개 단체가 이 헌정 질서와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가 지금 붕괴되는 그 순간을 맞이해서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일 바로 27일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가 됩니다. 이 선거법이라는 것은 바로 민주국가에 있어서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고 선거의 룰이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변경은 그 관여자의 참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보편적 상식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여야 4당의 밀실야합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을 부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 헌정의 기초를 허무는 꾸데타고 중대한 위헌적인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용의 부당성은 더 나아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절차가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25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불법 사보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즉각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여태까지 뭉개가지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불법 사보임을 승인해서 본회의가 부의되면 직권 상정을 할 태세를 보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이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또 공수처법은 오는 12월 3일 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부의한다고 합니다. 이 공수처법은 헌법기관인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밑에 하위 법령에 의해서 공수처장이 누구도 지휘를 받지 않고 대신 자기를 임명해 준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질서를 한 손에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헌법이나 정부적 입법에 의해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위헌임을 면치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나치 시대의 괴슈타파 같은 그러한 괴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선거제도의 변경과 법치를 파괴하는 공수처법안의 상정을 즉각 만료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정교모의 최원목 대표님께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소 연석회의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폭거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온전한 상식과 공정가치가 지배하며 정치 권력에 대한 헌법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사회는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지향해야 될 가치다. 이에 우리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무너지는 국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지상인 단체들이 연합하여
정치권, 헌법기관 그리고 국민에게 아래와 같이 호소하고자 한다. 국민을 상대로 한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밀실야합으로 만들어진 선거제도 개편 및 공수처 설치 법안은 즉각 폐지돼야 마땅하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은 다당제의 장밋빛 장점만을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 정치 현실 속에서 정권과 여당이 주도하여 소수 야당들과 연대를 상시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주의 기능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킬 위험성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지금 이 공수처 법안은 제2, 제3의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을 비호하고 정적을 탄압하는 정권 친위 사찰기구로 공수처를 활용하는 사태를 결코 막을 수 없다. 법원 곳곳에 숨겨둔 독소 조항들은 어떤 변명을 들이대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말살시키고 특정 이념 세력 집단의 정치 목적 달성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집권 세력은 이런 국민적 다양한 의견 제시와 요구에 눈과 귀를 막아왔고 국회의장은 국회법상의 특위위원 사보임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날치기 사보임을 허가해서 공수처 및 선거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국회의장은 이러한 위헌적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려는 권한 남용까지 범하려고 있다. 현재 극한 대립을 종식시키고 국정책임 정당이 차기 국회로 최소한 논의를 연기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날치기 강제 사보임 결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하여 신속히 가부간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 수호기관의 기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민과 역사는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세력이나 자들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4가지 구호로 저희 주장을 요약하겠습니다. 다 같이 첫째 하면 첫째 해주고 첫째. 대통령에게 제왕적 독재 권력을 부여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 즉각 폐지하라. 둘째, 헌법재판소는 정권 눈치 보지 말고 날치기 사보임 권한쟁의 심판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하라. 셋째,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소수 야당과 야합해 추진 중인 선거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필요하다면 재협상하라. 넷째, 국회의장께는 날치기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과오를 즉시 중단하라. 2019년 11월 26일 자유수호 연석회의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정교모의 정병관 대표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전병관입니다. 저는 이렇게 짧게 하는 줄 모르고 조금 길게 해왔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참으로 저는 눈물이 없도록 서글픈 심정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참혹한 역사에 몸소리를 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외치면서 어찌하여 겨우 독립을 했고, 그리고 그 후 5년간 좌우 충돌 및 모든 정치인의 성숙되지 못한 생각으로 전쟁 준비를 못해 6.25라는 북의 남침을 맞았어 단 사흘 만에 전국토를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 근 70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그러고도 모자라 4.19를 거치면서 엄청난 학생들의 희생을 통하여 겨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지금의 60대, 70대, 80대가 엄청난 고통 속에서 가까스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이제 겨우 배불리 먹고 나라다운 나라를 이룩하나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80년 만에 완전히 망해버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마르크스 사상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그렇게 변형시켜 가려고 하는 참담한 현실을 나도 여러분들도 확연히 느끼리라 믿습니다. 먼저 선거법은 분명합니다. 야합하여 법을 바꿀 정도의 숫자를 민주당 1, 2, 3 중대를 만들어 확보하고 사회주의 및 북한과의 엉뚱한 통일로 가려는 저들의 의도를 우리 교수들은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끝장 토론을 통해 그 결과를 도출하여 아직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법을 우리는 꼭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수처법도 그 저희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조국 사태를 시작으로
저들이 덮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손혜원의 비리, 이강래 도로공사장의 비리, 유재수 부산 부시장의 비리,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의 게이트, 그리고 앞으로 터질 대통령 일가족의 비리 등등 저들의 모든 비리를 공수처를 통하여 덮고, 한편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 군부의 모든 고위공직자들을 협박하여 또한 주사파들의 최종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야욕을 전부 드러내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젊고 유명한 교수들의 끝장 토론을 통하여 도출해낸 결과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악법이 또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공산주의인 중국에도 이보다는 나은 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공수법도 우리가 꼭 막아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픔을 느낀다고 했던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이 소중한 시간에 여기에 계셔야 할 분들이십니까? 연구실에서, 강의실에서 또는 산업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가르치고 연구하고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은퇴하신 분들은 이 낭만이 넘치는 다시는 맞이하지 못할 만추의 아름다움을 만끽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먼 이 여의도에 나오셔서 이 험악한 발언을 해야 합니까?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눈물 나도록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데 정부가 엉망진창인데 어찌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요? 절대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노구를 끌고 여기 있는 미래를 촉망받는 젊은 교수들과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굳게 투쟁하시기를 촉구하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들의 바람인 이 선거법이 없어지고 공수처법이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만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좀 기자회견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직 의원 모임의 이재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5년간 외교부에서 몸담고 20년 전에 퇴역했습니다. 나이 이제 80이 다 됐습니다. 4.19 때 저 경무대 앞까지 행진했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요즘도 저 이승만 광장에서 청와대를 향해서 진격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다 망해가 있죠.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 공수처법, 이 연동형 비례대표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은 한마디로 이것을 저 북한과 같은 노예주의 사회, 저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과 같은 사회,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작업이죠. 이거 끝나면 거의 다 그게 완성이 됩니다. 저는 외교관으로서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항들, 지소미아라든지 한미일 삼각협력 파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거의 다 끝장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 법을 통해서 완전히 헌법을 파기하는 이 법을 만들어서 게슈타포나 KGB 같은 그런 데를 만들고 완전히 국민이 인민이 되는 이런 사회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에 한 것은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거짓을 가지고 진실로 포장해서 파는 아주 사악한 정권이에요. 이 공수처법 여러분들 이 저 연동형 비례대표 때 이거 다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봐도 뭔지 몰라요. 국민은 모르게 돼 있어. 오죽하면 심상정이라는 사람이 국민이 알 필요가 뭐 있냐 이런 망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또 속여가지고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외교관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제가 감히 문희상 씨, 이해찬 씨, 손학규 씨, 그리고 심상정 이 네 사람한테 경고합니다.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법을 바꾸면은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골기할 것입니다. 지금 이승만 광장의 전광훈 목사님하고 또 우리 황교안 대표 지금 다 돌아가시게 됐는데 지금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서 마지막 투쟁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그 필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도 이름 다 내걸고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좀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조성환 대표님께서 짧게 한 말씀. 예, 경기대 조성환입니다. 먼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개헌안 공수처법 국민의 이름으로 주권자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대표된 자들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봉쇄하는 반헌법적 불법적 폭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두 번째, 공수처법은 헌법 12조 검사조항, 헌법 89조 검찰총장 국무회의 통과, 그 다음에 헌법 92조 정부조직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반헌법 법안입니다. 즉 이거는 조그마한 정부 조직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헌법률인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과 그리고 국가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국민에 대한 주인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전체주의 나치 국가 혹은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권능을 대통령한테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는 법입니다. 우리 국민은 명백히 주인으로서 반대를 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대한민국의 모든 현대국가, 모든 문명국가의 입헌적 정치의 책임을 지는 국민으로부터 대표된 심부름꾼으로서 이런 공수처법과 선거법, 불법 반헌법 변경에 그 공모를 하는 그런 역사의 오역을 뒤집어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에게 인권과 자유와 복지와 번영을 보장하는 심부름꾼의 역할에 충실히 하기 바랍니다. 국가는 국민들한테 자유와 인권을 부여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대표된 자들이 주어진 위임된 권능을 악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자유와 번영을 봉쇄하면은 국민은 소환합니다. 저항권을 발동합니다. 아니면 선거혁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범죄에 우리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여러분의 그런 폭거를 묵인함으로써 역사의 공범자가 되는 걸 절대 공범자가 되기가 싫습니다. 저는 정당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혹은 시민으로서 한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이 폭거를 막기에 온 힘과 온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간이 많이 늦어서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예정된 시간이 1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오늘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반드시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깊은 생각을 가진 전국의 300여 시민사회단체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금의 우리 사회는 정말 국회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골골 이런 뜻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자유언론 실천 이부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300여 명이 연서명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손혜원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300여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님들을 소개합니다. 저는 먼저 사회를 보는 집전민주주의연대 이호승 공동대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집전민주주의연대 김원식 대표님이십니다. 또 오른쪽으로 손명식 주권자 전국회의 기획위원장님이십니다. 제 오른쪽으로 집전민주주의연대 연성수 상임대표님이십니다. 제 왼쪽으로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제 왼쪽으로 월참개혁연대 송해철 명예회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손미라 시민정치 공론마당 실무위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정말 절박한 심정을 기자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국회는 개혁돼야 되고 앞으로 다가오는 국회의원은 바로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임합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대표해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촛불혁명 이후에 대통령이 바뀌었고 그리고 사법부도 사법농단 청산 작업을 하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권 분립에서 상권의 핵심인 입법부는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고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연명한 단체와 개인들께서 제안하시는 내용은 4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려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고 특권은 폐지하고 숫자는 늘리는 그것이 이제 올바른 정치개혁의 방향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당시에 매우 많은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개월이 넘도록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국회의원들 아직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연명한 분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이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대한민국 국회가 좀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의 말씀 정말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사회가 귀담아 경청해야 될 주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연성수 집전민주주의연대 상임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직접민주연대 상임대표 연승수입니다. 그 한국사회과학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15년간 지지도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조사했는데 한결같이 언제나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그 정치인은 국회의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 그 리얼미터 조사도 마찬가지로 꼴찌고 2018년 그 OECD 조사에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꼴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4천만 원으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직업 월급 중에서 국회의원 연봉이 제일 높습니다. 무려 1억 4천만 원인데 거기다 또 이것저것 보태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최근에 국회에서 하는 일도 없이 놀먹 국회를 하고 있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으면서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보다 못한 국민들이 나서서 국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개혁의 첫 번째 발걸음으로 소수자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통과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온갖 수단을 방법 동원해서 막으려고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결사반대하는가 하고 좀 알아봤더니 현재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23%예요. 그러면 다음 총선 때 국회의원 숫자가 60명이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폭망하는 거죠. 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미정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좀 알아봤더니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가 바뀌면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28석에 줄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혹시 내 지역구가 줄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국회 개혁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속심으로는 아 저거 안 했으면 좋겠다. 빨리 어떻게 면피할 수 없을까 이렇게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나라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들이 좀 통 큰 결심을 했어요. 어쨌든 좀 한국이 바뀌려고 치면 국회가 개혁돼야 되고 좋은 개혁 입법이 통과돼야 되고 그러려고 치면 일단 국회를 좀 물갈이해야 될 텐데 물갈이하는데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통 크게 결심을 해서 국회의원 10% 증원시켜 주겠다. 330명으로 증원시키면 지역구 28석을 줄이지 않고라도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그랬다고 그 못된 국회의원들 동물국회, 식물국회, 범법 망언을 일삼는 국회의원들한테 떡 하나 더 줍시다. 그래서 10% 늘려서 330명을 해주고 대신 그 자리에 개혁 세력들이 다수 들어가고 소수자를 대변하는 사람 다수 들어가서 국회를 개혁하고 그 자리에서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을 위한 직접민주대 개헌을 성취해야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분들께서 지금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제발 좀 국회의원을 늘리는 거는 신문에 요새 보니까 아 이게 뭐 국회의원들이 더해먹을 흑심이 있다 뭐 이런 등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다 빼시고 저희 시민단체 사람들은 출마할 생각 없습니다. 그 자리에 다 가져가십시오.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과시켜서 소수자와 비정규직 청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좀 더 국회를 다수가 원하는 내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 소환제인데요. 국민 소환제가 국민의 80%가 찬성을 하죠. 그리고 국민 소환제가 벌써 5대 국회째 매번 국회만 열리면 국민 소환제가 입법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2월 19일이 되면 이번 국회도 종결이 돼요. 그럼 무려 5대 국회 동안 그럼 몇 년입니까? 20년 가까이
국민소환제가 들어갔다 날락하면서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는 거죠. 이번에도 통과 안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합니다. 국민소환제 5대째 국회를 넘기지 말고 이번 국회 통과시켜라.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음 국회 때 국민소환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반대론을 전부 다 소환해서 해고시키겠다. 이렇게 강변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국회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일 안 지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에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65명 이분들이 범법을 하고도 불법에 범법을 한 거예요. 범법을 하고도 조사받으러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강제 수사를 하고 검찰에도 여러 번 요구했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제발 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에 개과천선해서 검찰 나가서 자진해서 수사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국회의원 출마하지 말고 다음 국회를 깨끗하게 청년과 비정규직과 양심적인 세력들이 국민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국회는 개혁돼야 된다라는 시민사회의 모든 그 뜻을 모두 발언으로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모두 발언을 세 분이 하시기로 하셨는데 마지막 김원식 집전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전 그 성공회대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지금은 반드시 국회가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열정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원식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식입니다. 저는 조금 달리 지금 이 장소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격려를 좀 해주고 싶은데요. 격려하니까 여러분들 이 양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 돌이켜 보면은 우리 20대 국회는 최근에 어떤 그 조사에서 역대 국회 중에 제일 그 능력 없는 아무것도 일 안 하는 국회라고 그렇게 평을 받았는데 돌이켜 보면은 2년 반 전에 1,700만 촛불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 파탄 세력을 내쫓는데 같이 어깨동무를 같이 했던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20대 국회의원들한테 마지막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와 있는 그거를 통과시킴으로써 2년만 전에 1,700만 촛불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회복시킬 것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감하셔가지고 며칠 안 남은 이 회기 동안 그거를 통과시켜가지고 국민들한테 제발 마지막 좀 이렇게 용서를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취재 응해주시는 기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자회견 시간이 전 기자회견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그 300여 시민사회단체의 뜻을 담은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은 선미라 시민정치 공론마당 실무위원, 송명식 주권자 전국회의 기획위원장, 송해철 월참 개혁연대 명예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성명서 촛불의 명령으로 국회 개혁을 촉구한다. 첫째,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는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 경쟁을 하는 정치 구도를 낳는다. 그래야 국회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개혁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을 수용하고 제대로 된 보수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작은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의 100년 대계를 염두에 둔 과감한 개혁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소환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국회의원의 비리, 부패가 드러나더라도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임기 중이라도 잘못을 저지른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늘려도 된다.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면 지금의 국회 예산으로도 충분히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 있다. 연봉, 개인 보좌진, 각종 경비 등에서 교품을 빼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독립기구가 국회의원의 연봉 등을 정하게 해야 한다. OECD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비하면 우리는 국회의원 수가 너무 적다. 넷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들은 즉각 수사받아야 한다. 헌법이 정한 법 앞의 평등 원칙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외로 할 수 없다. 불법을 저질렀다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이 법치 국가에서 당연히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요구는 만국국회를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촛불이 법과 제도의 개혁으로 결실을 맺느냐 아니면 또다시 좌절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고, 지금과 같은 정치의 부재 상태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인의 공동체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제도 개혁을 이뤄내고 정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뜻 있는 모든 정당들이,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또 양심적 시민들이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9년도 11월 29일 시민정치 공론마당, 주권자전국회의, 정민의 재단, 3.1 서울민의 직접민주주의 연대회, 전국의 시민사회연대 300여 조직과 지역법문 단체들이 오늘의 공동 기자회견을 마련하셨습니다. 손혜원 의원실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촛불의 명령으로 국회 개혁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